역사는 교과서보다 더 재미있다. 작가 윤창섭이 안내합니다. 권력은 사람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늘 고독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승자가 아니라 선택의 순간에 선 인간을 바라봅니다. 권력, 배신, 몰락. 그 이면에 숨겨진 감정을 추적합니다. 역사비사. 지금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서 오세요. 따뜻한 차 한 잔 준비해 두었습니다. 편하게 앉으시죠.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또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울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꺼내보려고 해요. 시계를 아주 오래전 1815년 6월로 돌려볼까요? 벨기에의 작은 마을 워털로입니다. 전장의 공기는 무겁고 우울하게 가라앉아 있었죠. 밤새 내린 비 때문에 포병의 바퀴는 진흙 속에 깊숙이 박혀버렸고 아침은 승리의 예감보다는 불길한 침묵 속에서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한때 유럽 전체의 지도를 자기 손으로 바꾸고 수많은 왕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황제, 바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이 사람의 화려한 전술이나 복잡한 전쟁사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한 인간이 겪어야 했던 깊은 심리적 고립, 그 쓸쓸한 고독에 초점을 맞춰보려 합니다. 특히 오늘 해설은 윤창섭 작가가 제시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어떻게 대륙을 정복했던 그 위대한 영웅이 그토록 철저하고 완벽하게 혼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차분하고 아주 느린 호흡으로 저와 함께 그 내면의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질문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가장 높이 올라간 사람은 왜 끝내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되는 걸까?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겪었던 그 지독한 고립감은요, 단순히 그냥 하루 전투에서 져서 생긴 게 아니었어요. 정말 놀랍게도 그의 고독은 그가 가장 높은 권력을 손에 쥐었던 바로 그 반짝이던 순간부터 이미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비슷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정말 원하던 높은 자리로 승진을 딱 했을 때 말이죠. 기쁘긴 한데 다음날 출근해보면 그동안 동료들과 나누던 농담이나 허물없는 대화들이 묘하게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걸 느끼는 것처럼요. 권력이나 성공이라는 건 사람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아 주지만 동시에 그 사람을 주변과 단절된 가장 깊고 외로운 섬으로 만들어버리곤 하니까요.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 영웅의 탄생과 대중의 기대, 그리고 그 무거운 짐에 대해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그렇게 높이 올라갔고 또 떨어졌는지 그 궤적을 잠깐 짚어볼게요. 저 변방 코르시카 섬 출신의 이름 없는 포병 장교였던 그가 어떻게 눈 깜짝할 사이에 절대 권력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당시 프랑스 대혁명이 끝난 직후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극심한 피로와 불안에 짓눌려 있었을 겁니다. 어제까지 웃고 떠들던 이웃이 오늘은 단두대로 끌려가는 그 끔찍한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불안한 자유보다는 차라리 통제되더라도 안정적인 삶을 간절히 원했어요. 나폴레옹은 사람들의 그 목마름, 그 심리적 갈증을 아주 정확하게 읽어냈습니다. 공화국을 이 지긋지긋한 혼란에서 구원하겠다는 명분으로 1799년 마침내 권력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된 거죠.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에게 영웅이 된다는 것, 그리고 시대의 거대한 기대를 한 몸에 받는다는 건요, 생각보다 훨씬 무서운 심리적 압박입니다. 사람들은 나폴레옹이 나라 전체를 구원해 주기를 바랐고 당장 내 입에 들어갈 빵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랐으며 불안한 미래까지 통째로 책임져 주기를 원했어요. 마치 빚더미에 앉은 집안의 모든 생계와 갈등을 홀로 짊어져야 하는 외로운 가장의 어깨처럼 말이죠. 한 사람의 어깨 위에 국가 전체의 불안이라는 무거운 짐이 얹어지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자유롭게 숨쉬는 개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거대한 집단의 욕망을 떠맡은 하나의 상징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아주 슬픈 비극이 시작됩니다. 나폴레옹 스스로조차 이 시대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정답은 바로 나뿐이구나 라고 굳게 믿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1804년이라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황제의 자리와 서서히 사라져가는 진실입니다. 왕을 몰아냈던 혁명의 영웅이 어찌된 일인지 스스로 황제의 왕관을 머리에 썼습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모순 같죠? 하지만 그는 이 상황을 혁명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국가 안정을 위한 완벽한 마무리라고 사람들에게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나폴레옹은 국가라는 집을 짓는 데 아주 탁월한 건축가였어요.
군더더기 없는 효율적인 행정 조직, 중앙으로 딱 모이는 권위, 능력만 있으면 출세할 수 있는 관료제, 그리고 무엇보다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걸 못 박은 나폴레옹 법전까지. 프랑스라는 나라의 뼈대를 아주 튼튼하게 세워 올렸습니다. 겉보기엔 정말 완벽해 보이죠? 그런데 사실 이 거대하고 튼튼한 구조 안에 아주 치명적인 마음의 병, 약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니 국가의 모든 권력과 중요한 결정 사항들을 오직 나폴레옹 자신이라는 단 하나의 좁은 통로, 즉 병목으로 꽉 몰아넣게 된 겁니다. 이 대목에서 윤창섭 작가의 분석을 보면 참 흥미로우면서도 마음을 찌르는 역사적 비교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조선시대 정조대왕과의 비교인데요. 정조 역시 아주 강력하고 훌륭한 개혁 군주였잖아요. 하지만 정조가 느꼈던 고독은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있는 붕당 정치라는 관계망 속에서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상대를 의심하고 눈치를 살피며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해야만 했던 피곤한 외로움이었죠. 반면에 나폴레옹의 고독은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의 고독은 자신과 눈을 맞추며 동등하게 대화할 수 있는 친구나 조언자를 완벽하게 지워버린 데서 왔습니다. 너무 비대해져 버린 개인의 권력, 그 자체에서 독버섯처럼 피어난 거죠. 인간관계의 복잡함에서 오는 고독과 내 주변을 전부 진공 상태로 만들어버린 데서 오는 고독, 권력의 질감이 만들어낸 완전히 다른 종류의 쓸쓸함인 셈입니다. 침묵은 종종 두려움이며 두려움 속에서는 진실한 조언이 자라기 어렵다. 아, 정말 가슴을 쿵 때리는 문장 아닌가요? 권력의 가장 높은 꼭대기에 앉은 나폴레옹의 곁에는 시간이 갈수록 그저 맹목적으로 충성만 맹세하는 장군들과 예스맨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속으로는 황제 폐하의 접근 없는 야망은 너무 위험한데 라고 걱정을 해도 겉으로는 모두가 입을 꾹 다물거나 그저 맞다고 박수만 쳤죠. 너무 강하고 거대한 권력은 필연적으로 불편한 진실을 밖으로 밀어내버립니다. 그 결과 나폴레옹은요, 구름대처럼 수많은 사람들 한가운데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정작 당신 지금 좀 이상해.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라고 솔직하게 말해줄 진짜 친구를 단 한 명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방이 자기 얼굴만 비추는 거대한 거울방 안에 홀로 갇혀버린 거죠. 상상만 해도 너무 숨막히고 외롭지 않나요? 자, 이제 그 오마나미 빚어낸 최악의 선택, 1812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러시아의 겨울과 부서진 신화입니다. 무려 60만 명이나 되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거대한 다국적 군대가 러시아를 향해 진군했습니다. 하지만 붕괴는 한순간에 일어난 게 아니라 아주 서서히 그리고 치명적인 단계들을 밟으며 찾아왔어요. 러시아군은 정면 대결을 싹 피하고는 오히려 자기들의 식량과 자원을 제 손으로 다 불태우며 깊은 곳으로 계속 후퇴만 했습니다. 자연스레 프랑스군의 보급선은 고무줄처럼 끊어질 듯 아슬아슬하게 팽팽해졌죠. 마침내 모스크바에 도착했을 때 황제를 기다린 건 텅 빈 잿더미 도시, 그리고 사람의 살을 에이는 듯한 끔찍하고 혹독한 추위뿐이었습니다. 인간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버린 압도적인 자연의 힘, 그 앞에서 절대 고장나지 않을 것 같던 나폴레옹의 무적 군대는 굶주림과 추위 속에 속절없이 바스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러시아 원정이 남긴 진짜 끔찍한 재앙은 수많은 병력의 손실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상처는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저 지도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그 단단했던 무오류의 신화가 산산조각이 나버린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동안 동맹국들이나 측근들이 나폴레옹 곁에 착 달라붙어 있었던 건 나폴레옹이라는 한 인간을 진심으로 믿고 사랑해서가 아니었어요. 그가 만들어내는 화려한 성공, 언제나 이긴다는 그 결과물에 기대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황제도 질 수 있구나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바로 그 순간, 철저하게 자기 이익만 계산하던 동맹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의 곁을 떠나버립니다. 썰물 빠지듯 사람들이 사라지는 걸 보며 나폴레옹은 아마 뼛속 깊이 시린 깨달음을 얻었을 거예요. 내 곁에 남은 진실한 온기, 진짜 마름은 처음부터 단 하나도 없었구나 하고 말이죠. 이제 우리의 발걸음은 이 이야기의 끝자락, 가장 쓸쓸하고 아픈 무대인 워털루로 향합니다. 네 번째, 고립의 완성입니다. 첫 번째 유배지였던 엘바 섬을 극적으로 탈출해서 다시 돌아온 나폴레옹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은 이미 회복하기 힘든 깊은 심리적 함정에 빠져버린 상태였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직접 이뤄냈던 그 눈부신 수많은 기적들이 오히려 지금의 자기 눈을 꽉 가려버리는 안대가 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성공의 저주라고도 부르죠. 그 달콤했던 과거의 성공은 치명적인 과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제국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 장군들의 마음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그 서늘한 현실을 전혀 꿰뚫어 보지 못하게 만든 거죠. 내 판단은 절대 틀릴 리가 없다는 무서운 독단,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아무도 내게 그건 아닙니다 라고 말해주지 않았던 그 짙은 침묵의 시간들이 결국 그를 진짜 현실의 세계로부터 완벽하게 떼어내버린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화면에 보이는 내용을 한번 천천히 살펴볼까요? 과거에 그토록 눈부시게 빛나던 전장과 지금 워털로의 현실은 뼈가 시릴 정도로 달랐습니다. 예전 전장에선 나폴레옹의 눈빛 하나, 손짓 하나만으로도 장군들이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척척 움직였어요. 하지만 워털로에서는 어땠을까요? 다들 서로 눈치만 보고 엇갈리며 머뭇거리기 바빴습니다. 예전엔 나폴레옹이 두려워서 고개를 푹 숙이던 동맹국들도 이제는 오히려 하나로 똘똘 뭉쳐서 그를 향해 날카로운 창을 겨누고 있었죠. 심지어 자신이 언제나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전장의 시간마저 그를 외면했습니다. 밤새 내린 비 때문에 만들어진 진흙탕 속에서 작전은 끝없이 지연되었죠. 발이 푹푹 빠지는 이 전장의 질척이는 진흙은 마치 그 누구와도 진심으로 소통하지 못하고 혼자서만 겉돌고 있는 나폴레옹의 끔찍하고 무거운 심리적 고립을 거울처럼 고스란히 비춰주는 듯합니다. 어느덧 마지막 5번째 이야기입니다. 모든 권력이 무너져 내린 그 끝자락에서 우리는 어떤 위로와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워털로에서 모든 것을 잃은 후 나폴레옹은 대서양 한가운데 덩그러니 떠있는 아주 척박하고 쓸쓸한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를 갑니다. 한평생 그의 심장을 뛰게 했던 전장의 대포 소리는 멀어지고 이제는 끝도 없이 밀려왔다 부서지는 파도 소리만이 그의 곁을 지키게 되었죠. 그의 몰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건 단순히 전술을 한 번 잘못 짰다거나 개인의 교만함이 하늘을 찔러서 일어난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대 권력이라는 괴물이 스스로 만들어낸 아주 정교한 고립의 구조 그 자체였어요.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도자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가장 절실하게 들어야만 하는 진실한 반대의 목소리를 스스로 잘라내버리는 시스템을 만들어버립니다. 황제라는 그 화려하고 높은 자리 자체가 결국은 한 인간을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혼자로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설계도였던 거죠. 세상이 혼란스럽고 내일이 불안할 때면 우리는 을에 강력하고 모든 걸 단번에 해결해줄 지도자를 간절히 찾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도 그랬고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매일 치열하게 살아가는 직장이나 사회 속에서도 그런 영웅을 바라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고 따뜻한 질문의 씨앗 하나를 심어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훌륭하고 강한 지도자가 꼭 필요한 순간일지라도 왜 그를 잠시 멈춰 세우고 돌아보게 할 목소리가 항상 곁에 있어야만 하는 걸까요? 그 아무리 세상을 구한 위대한 영웅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의 진심 어린 견제가 없는 권력은 결국 자기 자신을 가두는 가장 춥고 외로운 감옥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윤창섭 작가의 깊이 있는 통찰을 따라가 본 이 시간이 여러분 스스로의 인간관계와 진실한 소통의 의미를 가만히 되돌아볼 수 있는 따뜻한 찻집에서의 위로 같은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인도사의 역사 비사와 다채움의 마음 치유소를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